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3.8% 급반등해 미 소비자들이 오미크론과 물가 급등을 일축하고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금지키로 해 미국의 아보카도 가격이 9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의 보육 문제로 여성들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의 해수면이 1피트 상승할 것이라고 미 연방기후학자들이 밝혔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계속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제자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3.8%나 급반등해 미 소비자들이 오미크론과 물가 급등을 일축하고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미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는 연말 대목의 마지막 달이었던 12월에 잠깐 뒷걸음질했다가 새해 1월 급반등해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 사태를 제약화시킨 오미크론 변이나 7.5%까지 치솟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에도 미국민들은 새해 1월 쌍둥이 우려를 일축하고 지갑을 더 활짝 열어 돈을 쓰는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3.8% 급반등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해 12월에는 마이너스 2.5%로 후퇴하는 바람에 성장 둔화가 우려됐으나 새해 1월에는 다시 플러스 3.8% 증가로 급반등한 겁니다. 온라인 판매가 가장 많은 14.5%나 급증해 연말연시 화랑을 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가구류 판매도 7.2%나 급증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는 5.7% 늘어났습니다. 전자 가전제품 판매도 4.6%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식료품 판매는 0.9% 감소했고 휘발유 판매는 유가보합세로 1.3% 줄었으며 스포츠용품은 3% 감소했습니다. 식료품 판매가 0.9%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은 오미크론의 확산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이 먹거리 구입은 물론 외식에서도 씀씀이를 급감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3.8% 증가는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이라는 이중고에도 미국민들이 그 우려를 일축하고 씀씀이를 더 늘렸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부 비즈니스에선 일손 부족으로 아예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축소했는데도 소매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급등을 반영한 소매 판매 증가율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 즉 구매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민 소비자들은 3월 중순부터는 금리 인상과 돈줄 쬐기, 긴축에 직면하게 돼 튼튼한 일자리와 임금 소득 상승에 힘입어 계속해서 지갑을 열고 씀씀이를 늘려나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과 그에 따른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9조 달러까지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여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 과카몰리 등에 빠질 수 없는 아보카도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아보카도 안전성을 검사하는 미 검역 직원들이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 정부가 아보카도에 대해 수입 전면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80%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데요. 최근 슈퍼볼과 동계올림픽으로 가뜩이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 아보카도의 가격 급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보카도는 원래도 비싼 식자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산 아보카도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격이 60에서 최고 9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80%는 멕시코에서 들여옵니다. 지난 12일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아보카도 안정성을 검사하는 미국 검역관이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발표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검역 업무를 하던 관리의 공용 휴대전화로 신변 위협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멕시코 아보카도 재배자들에게 가장 큰 판매 기회인 미국 슈퍼볼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내려져 멕시코 아보카도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볼과 동계올림픽으로 최근 아보카도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각종 칩에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리를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다 스포츠 경기 시즌이 겹치면서 물량이 달려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가격은 수입 금지 조치 전에도 이미 11%가량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아보카도 농가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는 36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지난 6주간 미초아칸주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보카도 양만 해도 13만 5천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사업에 멕시코 갱단이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갱단은 조직적으로 사업에 끼어들어 선적을 방해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않은 농부를 위협해 가족을 납치하는 사건들도 발생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만 9천 명에 달하는 농부와 관련 업자 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 당국과 협력하기 위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450만 명 안팎이나 쏟아지고 있는 이직 사태에서 여성들의 이직률이 자녀 보육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메인 등 자녀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여성 이직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4,720만 명이나 일터를 바꾼 대규모 이직 사태를 보여 팬데믹 직전보다 500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 해 미국 내 이직자들은 4,210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500만 명이나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2월에는 430만 명이 이직해 대규모 이직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직 사태는 타이트한 노동시장 덕분에 더 많은 임금이나 더 나은 베네핏을 찾아 일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나 자녀 보육 때문에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아 이직률에서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새해 1월에 미국 이직률은 전체 노동력에서 3.7%를 기록한 것으로 연방노동부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성 이직률은 4.1%에 비해 남성 이직률은 3.4%로 0.7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성 이직률이 더 높은 주된 이유는 자녀 보육 때문인 것으로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주별로 보육시설이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에 따라 여성 이직률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곳일수록 여성 이직률이 높아져 남성 이직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가구의 50%나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워싱턴 DC의 경우 여성 이직률이 남성에 비해 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가구의 45%나 보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메인주와 로드아일랜드에서도 여성 이직률이 남성보다 1.7%포인트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육곤란을 겪고 있는 비율이 35%에서 36%인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28%인 캘리포니아 등은 남녀 간 이직률 차이가 1%포인트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찾기에 어려움이 거의 없는 애리조나, 미주리주 등은 남녀 간 이직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직종으로는 대인 서비스 직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식료품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6.8%, 숙박업소는 6.5%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의 해수면이 평균 1피트 상승할 것이라는 연방기후학자들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서부보다는 동부 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해안도 가파른 해수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학계의 최고 기후학자 24명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미 언론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can see that in the next 30 years, we could equal the total rise that we've seen over the past 100 years. And it's going to pose a major challenge in coastal cities. 미 연방기후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미국 해안선을 따라 해수면이 평균 1피트 상승할 거란 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서 지난 100년간 바다 해수면은 이미 1피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져 이제는 30년 만에 해수면이 1피트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서부와 하와이 해안보다 동부 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더 가파릅니다. 2050년까지 뉴욕과 보스턴의 해수면이 1피트 높아지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는 0.8피트 상승합니다. 메릴랜드의 애나폴리스와 버지니아의 노폭 지역도 향후 30년간 해수면이 1피트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률이 다른 이유는 육지가 어떤 지역에서는 치솟고 어떤 지역에서는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경우 무거운 빙하가 녹으면서 땅이 스펀지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 해안 지역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연 3회 정도 바닷물이 범람했는데 2050년이 되면 3배로 늘어 연 10회 이상 범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의 해안가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 인구의 40%가 해안선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더 먼 미래인 2100년에는 2000년 대비 2에서 7피트, 2150년에는 2.6에서 12.8피트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정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지구의 온도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6피트 상승할 경우 미국 부동산 1조 달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닷물이 범람하면 건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하수도와 식수 저장소도 바닷물이 침투돼 의식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미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는 연방정부와 학계 최고 기후학자 24명에 의해 작성됐으며 미국에서 발표된 기후 관련 보고서 중 가장 구체적인 예측 자료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만 불어댈 뿐 다른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제자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3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만 불어댈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지난 10월 시작된 2022 회계연도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반면 5순위인 투자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에 이어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3월의 U,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접수일은 3월에도 열려 있어 관련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